안녕하세요. 썰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결혼 20년 차 이상 된 중년 부부들이 지루해진 부부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은밀한 동해로 시작하게 된 특별한 모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해 보이던 부부들이 과연 어떤 유혹과 고민을 겪게 되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0을 바라보는 정훈입니다. 아내 영희와는 30대 초반에 결혼해 지금까지 25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둘 다 큰 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세월이 흐르니 확실히 예전처럼 불같은 열정은 줄었고 서로 애정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일상에 안주하게 된 느낌이랄까요? 그럼에도 저는 꽤 보수적인 성격이라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이 강했습니다. 작은 유혹이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느 날 한동안 연락 없던 대학 동창 명욱에게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정훈아. 잘 지내냐? 요즘 좀 무료해 보이던데 우리 부부 모임 한번 나와볼래? 2주 후쯤 작게 모이기로 했거든. 명욱은 대학 시절부터 사교성이 좋고 활동적인 친구였고 부인인 숙자와 결혼한 뒤로도 부부 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걸 자주 주도해 왔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동창 부부들끼리 식사하고 노는 자리겠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아내 영희 역시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분위기도 전환하자 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말 저녁 모임 장소는 시 외곽의 분위기 좋은 카페 겸 펜션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서 내리며 주변을 살폈는데 야외는 환한 조명으로 꾸며져 꽤 낭만적인 느낌이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명욱 부부 외에도 이미 중년 부부 3쌍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포함하면 4쌍, 총 8명이었죠. 보통 부부 모임이라고 하면 3, 4, 5 모여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술 한잔 기울이며 서로 근황을 묻는 정도일 텐데 분위기가 묘하게 고급스럽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모임 같은 인상이 들었습니다. 와인과 안주, 그리고 작은 게임, 도구들이 정갈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참석한 부부들은 모두 꽤 친밀해 보이더군요. 명욱이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훈아, 영희랑은 정말 오랜만이다. 다들 자유롭게 대화 나누고 있으니 편히 즐겨. 우리 부부 모임, 단순히 수다 떠는 건 아니고 부부 생활의 새로운 자극을 찾자는 취지야. 아,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다른 부부들 사이에 은근한 농담과 미묘한 스킨십이 오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장난스런 말 정도는 익숙하지만 이 자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서로 남편 아내가 뒤섞여 상대 배우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과하게 반가워한다거나 어머, 요즘 예뻐지셨네요. 은근히 섹시하시다. 같은 말이 오가니 저처럼 보수적인 사람 입장에선 당혹스럽더군요. 더 놀라웠던 건 영희가 그 분위기에 의외로 어색해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사교적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농담을 받아주는 모습은 좀 낯설었죠. 속으로 아내가 이런 데서도 잘 적응하네 싶으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명욱이 자, 슬슬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작은 룰렛판, 주사위, 카드 등이 놓여 있었고 각각 별도의 규칙이 적힌 종이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가볍게 시작하는 거니까 긴장할 필요 없어. 그냥 다들 게임하듯 즐기면 돼. 명욱이 부연했지만 저는 가벼운 게임이라는 말이 왠지 믿기지 않았죠. 이미 주변에서 오가는 시선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그날 1차 게임은 그럭저럭 무난했습니다. 예컨대 카드에 적힌 벌칙이 옆 사람과 가볍게 건배하며 칭찬하기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상대가 배우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살짝 걸리긴 했지만 아직 수위가 높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흐르면서 술이 몇 잔 더 들어가고 사람들이 점점 더 편해지자 서서히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명욱이 슬쩍 저와
영희를 테라스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실내에 남아 2차 술자리를 꾸리는 듯 보였죠. 명욱은 담배를 꺼내 물며 한껏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훈아, 사실 이 모임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 오랫동안 부부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원했던 이들이야. 그래서 미리 서로 합의를 해두고 적당히 즐기곤 하는데 너희 부부는 어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합의라니, 무슨 합의? 하고 되물었죠. 명욱은 뜸을 들였다가 조심스럽게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뭐, 쉽게 말해 부부간의 파트너 교환도 가능하다는 의미야. 물론 다들 규칙은 지켜. 예를 들면 서로 원치 않으면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또 대놓고 지나친 간섭이나 집착은 금지 같은 것들 말이야. 이걸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명우가. 너 정말 이런 모임을 즐기고 있었던 거야? 숙자도 동의했다고? 라고 물었는데 명욱은 의아하단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도 부부관계가 좀 식었다 느껴서 지루함을 깨려고 의논 끝에 이런 선택을 한 거야. 대신 서로 큰 애정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선을 지키고 있어. 감정적 집착 없이 서로 합의된 테두리 안에서만 즐기는 거지. 의외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부부 사이가 나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도덕적이고 위험해 보였죠. 게다가 제 성격상 그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아내 영희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깜짝 놀랐는데 명욱 씨 말처럼 모두가 서로 동의하고 규칙을 지킨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물론 아직 나는 너무 낯설고 당황스럽긴 해. 그냥 좀 더 두고 보자. 영희의 반응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좀 더 두고 보자라니 평소라면 단칼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고 했을 텐데. 아마 영희도 25년 넘게 반복된 일상과 권태로움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완전히 배척하진 않고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열어둔 듯했죠. 결국 우리는 다시 실내로 돌아갔고 2차 술자리에서 진행되는 게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이 모임에 익숙한 부부들은 아무렇지 않게 상대 배우자와 스킨십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강도가 센 벌칙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부부의 남편 혹은 아내가 5초간 포옹하기 같은 미션이 나왔을 때도 키득거리며 자연스럽게 해내더군요. 저는 혐오감과 당혹감이 뒤섞여 자리에 앉아 술만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피니 영희가 그 광경을 아주 불쾌해하기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약간은 호기심과 흥분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듯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수위가 더욱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과감한 벌칙이에요. 사다리 타기에서 걸린 두 사람은 옆방으로 잠깐 들어가 몇 분만 조용히 대화하고 오기. 이 말이 떨어지자 이미 익숙한 부부들은 장난기 넘치는 표정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정말 알다가도 모를 광경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영희와 일찍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차마 그 이상을 견디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호텔방 펜션과 비슷한 형태로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좀 혼란스러워. 근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즐기는 거라니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도 혹시 조금 변화를 줄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쾅대면서 나는 절대 이런 거 못해. 말도 안 돼. 하는 마음과 영희도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나? 우리 결혼 생활이 그리 단조로웠나? 하는 자괴감이 교차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그날의 충격과 불쾌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오히려 명욱 부부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나도 지금 당장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건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결혼 생활도 뭔가 정체된 느낌이 있었잖아. 조금씩 부부 사이에
활력소를 찾거나 가벼운 장난이라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그날 본 광경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임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 번 더 모임이 잡힌다고 하고 명욱은 이번엔 좀 더 여유로운 장소로 예약했으니 꼭 와봐라라며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영희가 은근히 가자는 쪽으로 기울어 있더군요. 우리가 꼭 뭘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분위기만 다시 한번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라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저는 확실한 건 난 못한다. 가도 최대한 중립을 지킬 거다라는 전제를 달고 두 번째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번 모임 장소는 별장처럼 꾸며진 대형 펜션이었습니다. 자연 경관이 좋아서 그런지 도착부터 이런 곳이면 부부들끼리 즐겁게 지낼 수도 있겠다 싶긴 했죠. 저녁 무렵 모여든 부부들은 총 6쌍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얼굴들도 있고 새로운 부부들도 있었죠. 명욱 부부는 저희를 반갑게 맞았고 숙자는 영희를 반가워하며 영희 씨도 이번엔 좀 더 편하게 즐겨보자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쩐지 영희도 더는 낯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전 그 모습이 내심 불안했지만 직접적으로 제어할 용기도 없었죠. 괜히 아내가 왜 당신 마음대로 날 통제해? 라고 반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자 또다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카드마다 레벨을 정해놨더군요. 레벨 1, 2, 3으로 나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더 대담하고 자극적인 벌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레벨 1은 아무나 한 명에게 칭찬 3가지 하기처럼 아주 가벼웠고 레벨 2부터는 옆에 앉은 사람과 10초 동안 손잡고 서로 눈 바라보기. 레벨 3은 다른 부부의 배우자와 단둘이 5분. 대화하기 문 잠금 가능 같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미션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벌칙을 피하려고 했지만 술이 돌면 게임의 주사위나 카드 뽑기 결과를 피하기 힘들었고 사람들도 아유 너무 꽁에 있지 말고 즐겨봐요 라며 부추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레벨 3 카드에 걸렸는데 벌칙 내용이 같은 모임의 다른 부부 배우자와 5분간 별도 공간에서 대화하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화면 되지 뭐가 문제지 싶었지만 여기선 그것이 단순한 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았죠. 실제로 전 벌칙에 걸린 다른 사람들을 보니 방으로 들어간 뒤 꽤 진한 스킨십을 하고 나온 경우도 많았거든요. 저는 당장 이건 못하겠어요 라고 하려 했는데 영희가 제 손을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여보, 그냥 규칙이니까 5분만 갔다 와. 괜히 혼자 유난 떠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잖아. 라고 만류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괜찮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건가? 결국 저도 적잖이 취해 있었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원치 않는 벌칙을 수행하러 따라 나서게 되었죠. 그날 제가 함께 방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새로운 부부 중 아내인 정화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도 처음 만났을 때는 점잖고 조신해 보였는데 게임이 진행되면서 점점 과감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갑자기 둘만의 공간이 주어져 버렸고 정화는 자연스럽게 제게 다가와 어색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5분 금방 가니까 라며 귓속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 아무것도 못하고 괜히 시선을 바닥에 떨구었습니다. 속으론 내가 뭐 하는 짓이야? 하며 자책했죠. 처음 1부는 거의 대화 없이 가볍게 모임이 끝날 때쯤 저는 영희와 함께 밖으로 나와 싸늘한 밤 공기를 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런 자리 안 맞아. 보수적이고 도덕성 운운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가치관을 완전히 배반하는 느낌이야. 솔직히 당신은 이런 게 괜찮아? 제 질문에 영희는 살짝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혼란스러웠어. 근데
여기 있는 부부들은 대부분 이미 서로 합의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도 혹시 권태를 깨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금은 지켜보려 했어. 꼭 파트너를 바꾸고 어쩌고까지 가지 않아도 마음만 조금 열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그 말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영희도 이런 자극적인 분위기에 호감을 느끼는 걸까? 아니면 정말 모임에 휩쓸린 건가? 어느 쪽이든 제가 알던 영희와는 사뭇 다른 면이었습니다. 동시에 25년이란 긴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남긴 무뎌진 감정이 이런 모임에 대한 호기심으로 나타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 영희와 저는 크게 말다툼하진 않았지만 미묘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나 절대 이 모임에 다시 안 나갈 거야 라고 선언했고, 영희는 한편으로 미안해하면서도 그래도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마음이 그렇게 잘못된 걸까? 라고 되묻더군요. 다음 달 명욱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훈아, 이번 모임에도 올 거지? 영희가 은근히 기다리고 있던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희가 기다린다고? 설마 정말 참가 의향을 보였나? 라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아내를 추궁해보니 어느 정도 맞더군요. 영희는 이젠 겉돌지 않고 제대로 경험해보겠다 같은 말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아내를 완전히 막아설 자신도 없었습니다. 만약 강압적으로 절대 못 가 라고 하면 부부 사이의 균열이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세 번째 모임을 앞둔 어느 날 저는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분명히 말해줘. 이렇게 극단적인 모임에 빠져들면 혹시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어. 영희는 한참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사실 당신도 알잖아. 우린 너무 오랫동안 안정적이었어.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에 우울함을 느끼기도 했어. 나도 파트너 바꾸고 어쩌고까진 생각 없지만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다면 살짝 시도해보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 싫다면 나도 억지로 하진 않을게. 그날 밤, 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도덕적 기준을 버렸다기보다 그만큼 우리 관계가 권태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꽁꽁 묶여서 아내가 마음 편히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비록 그 모임 방식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권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굳이 그 모임 아니어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여행을 가든 오랫동안 못 해본 취미를 함께 하든 다른 부부들처럼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 영희도 결국 저를 배려해 그래. 어쩌면 그게 더 현명할지도 몰라. 라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끝내 그 모임에 빠지면 어쩌나 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세 번째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명욱이 몇 번 연락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소식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처럼 끝까지 적응 못한 부부들도 있었을 테고 그들끼리만 정기 모임을 이어갔겠죠. 그 후 우리 부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결혼 생활에 새로운 자극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부부 요가나 클래식 음악회 같은 데를 함께 다녀보기도 하고 주말엔 드라이브를 가거나 펜션에 1박 2일로 놀러 가기도 했죠. 물론 완벽하게 권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스킨십을 허용하며 그 안에서 희열을 찾는 식의 방식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부부 생활이 지루해질 때 꼭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구나. 이 일이 끝난 후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합의하에 그 모임을 즐기고 서로 더 끈끈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죠. 저 같은 보수적이고 도덕적 기준이 뚜렷한 사람에겐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활력을 찾는 게 훨씬 건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극적인 모임으로 부부 생활의 재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되겠죠.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화가 의도적으로 저에게 손을 뻗으며 저도 이런 자리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다 같이 합의된 규칙이니까 가볍게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식은땀이 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화는커녕 그저 네, 그렇죠. 죄송해요 같은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분명 다른 부부들은 더 과감하게 스킨십도 하고 나오는데 저는 너무 보수적인 성격이라 그럴 수가 없었죠. 혹시라도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혼이 났습니다. 결국 5분이 채 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나가도 되죠? 하고 물었고 정화는 그럼요. 부담 갖지 마세요. 라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한편으론 조금은 쓸쓸해 보이기도 또 다른 한편으론 이 사람은 왜 이토록 위축돼 있을까? 라는 의문이 담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년 부부들의 은밀한 모임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지루함을 깨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는 각자의 선택과 가치관에 달려 있겠죠.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연과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썰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